지금 우리는 세스 고딘에 져서 마케팅이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파트에 맞게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스터디할 파트는 챕터 8번째 최소 유효 시장을 찾아서입니다. 중간부터 시청하게 되신 분들은 재생 목록을 통해서 1편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세스 고딘이 주장하는 브랜드 마케팅의 전략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작은 문화를 만들어서 결국에 대중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브랜드라는 상징을 소비하는 실제적인 이유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브랜드가 상징하는 것이 결국 하나의 캐릭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되고자 하는 캐릭터와 닮아가기 위해서 브랜드를 소비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젠 알게 됐어요. 제품과 브랜드를 구별할 수 있게 됐고, 현대의 마케팅에서 브랜드의 연상의 중요성까지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머릿속 고민은 인지도를 늘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막상 인지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연합니다. 이번 장에서 세스 고딘은 그와 관련된 약간의 지침을 주고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일단 첫 목표를 진정한 팬 1000명을 모으는 것으로 잡고 사활을 걸어라 라고요. 그 이유가 저는 재밌었는데요. 마케팅을 하다 보면 늘 라이징 스타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시장에나 그 시장을 주도하는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가 있죠. 어딜 가나 그 브랜드 이야기뿐이고 실제로 그들의 움직임이 시장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라이징 스타가 되기를 꿈꿉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요. 따지자면 인정 욕구가 공룡이 되기를 꿈꾸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중 어떤 분들은 그 길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라이징 스타가 아니면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라이징 스타가 나오는 온갖 인터뷰를 살펴보면서 매스컴을 시끌시끌하게 하는 그들을 경이로워하죠.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운이다 라고요. 시장의 머리가 되는 것, 즉 유니콘이 되는 데에는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니콘이 된 사람들에게 방법을 배우고자 그들의 인터뷰, 저서, 삶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모든 방법을 따라합니다. 시장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들이 옷 한 벌만 두고 다 버렸다고 하면 기대를 품고 그대로 해보는 거죠. 시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합리적인 이야기로 따라하지만 실상 시간을 10분 단위로 쪼개는 그들만큼 바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많을수록 오히려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기에 붕 뜬 하루를 보내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결론적으로 유니콘이 되기를 꿈꾸지만 그 길로 가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는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 안 될 걸 각오하고 도전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세스 고딘은 지금 그 길 말고 현실적으로 방법이 있는 쪽을 먼저 선택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팬 1000명부터 모으기죠. 이 방법이 현실적인 이유는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해서입니다. 앞서 세스 고딘의 가이드를 따라서 브랜드의 대상이 되는 문화를 잘 선택하고 브랜드로서 잘 기획했다면 그 기획으로 팬 1000명을 모으는 것은 운이 따라주지 않아도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00명이라는 숫자가 때로는 많아 보이지만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1000명이라는 숫자가 불가능한 숫자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1000명이 시작점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자는 큰 돈은 아니어도 우선 브랜드가 먹고 살 정도로 팬 1000명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 주장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팬 1000명을 모으는 일은 운이 없어도 노력만으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숫자라는 것도 제 경험상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는 거지 쉽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팬 1000명이지 단순 팔로워 1000명 아닙니다. 브랜드의 대상을 삼은 코어 타겟이자 우리 브랜드의 소식을 계속 듣고 옹호하면서 주변의 입소문까지 퍼뜨리는 사람 1000명. 저자는 우선 여기에 사활을 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막연하게 유니콘이 되고자 꿈꾸는 것보다 현실적이며 실제로 팬 1000명이 있다면 브랜드를 계속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는 매출이 날 테니까요. 제가 느끼기에 저자는 그 이상으로 가는 것은 창업자의 욕망에 따라 하면 될 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옹호하는 사람들 1000명이면 전 국민이 알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타겟으로 삼은 해당 문화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브랜드가 있다더라라는 이야기가 해당 문화 안에서는 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운이 따라줘서 1000명의 입소문이 해당 문화 전체 규모의 변화를 이끌 정도로 영향을 준다면 그 단위가 생각보다 커지게 됩니다. 대중으로 퍼지는 영향력은 바로 이때 생기는 거죠. 1000명 이후에 하나의 문화까지 섭렵했을 때. 그러나 1000명의 팬만으로는 대중을 직접 설득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1000명의 팬만으로는 제대로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타겟 문화 안에서 팬 1000명이라도 만들겠다는 목표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대중보다 타겟 문화 전체로의 확장을 먼저 꿈꾸시고 타겟 문화 전체에게까지 브랜드가 퍼졌다면 그때 세 번째로 대중시장을 겨냥해 보는 겁니다. 따지면 3단계인 거죠.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3단계까지의 속도가 훨씬 빠를 수도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작이시라면 지금 집중해야 하는 건 대중이 아니라 타겟 문화 전체도 아니라 타겟 문화 안에서 1000명의 진정한 팬을 모으는 겁니다. 어떻게 1000명을 모을까 하는 고민이 드실 텐데요. 핵심은 타겟이 모여있는 곳을 잘 공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아주 기초적인 건데요. 보통 사업에 대한 고민을 혼자 하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도 놓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없어도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든 오게 하면 된다는 전략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소비자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동인구가 없는 곳은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노력해서 오게 하면 된다는 전략은 제 입장에서 100% 공급자 관점이 되는 겁니다. 운이 따라준 극소수 관련 성공 사례를 찾을 수 있겠지만 낮은 확률의 작은 사업을 맡기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뻔하더라도 소비자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서 장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사람들을 덜 귀찮게 하는 방법이죠.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서 그 사람들이 마침 찾고 있던 걸 팔면 아주 똑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세스 고딘이 주장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케팅인걸요. 그렇다고 아무나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타겟 문화가 모여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잘 살펴봐야 하죠. 어디 길목에 자꾸 모여 있는지. 그러다 보면 제가 강조하는 컨텐츠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연스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주말에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백화점에 가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다는 도쿄에는 하루에 몇백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오고 간다고 하죠. 규모에 놀랄 수 있지만 더 차갑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유튜브의 하루 활성 사용자는 전 세계 기준 1억 2천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유튜브 하루 활성 사용자 수는 3천만입니다. 이런 상황에 자본의 한계가 있는 스몰 비즈니스가 컨텐츠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는 건 엄청난 유동인구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넘어서 스몰 비즈니스라면 해야만 하는 현실이죠. 하다못해 진짜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라도 맡겨서 그들이 대신 컨텐츠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컨텐츠 마케팅입니다.
이 정도 유동인구 속에서 타겟 문화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1000명을 우리 브랜드의 팬으로 만드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간혹 할 수는 있는데 컨텐츠 마케팅이 멋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분들도 보는데요. 저는 그럴 때 선우정아라는 아티스트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이런 말을 했었죠. 아티스트들이 가만히 멋부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서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고 착각이다. 본인이 멋있다고 생각하면 진정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 진정한 팬 1000명은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숫자예요. 타겟 문화가 모여있는 곳을 잘 살펴보세요. 자본의 한계가 있고 노력할 마음과 태도가 있는 스몰 비즈니스라면 오늘부터라도 개인적으로 컨텐츠 마케팅 스터디를 병행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브랜드를 잘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진정한 팬 1000명을 모으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공감입니다. 브랜드의 대상이 필요한 거, 원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문화 안에서의 화법, 조심해야 할 이야기, 말투 등등 하나하나의 선택에서 디테일을 발휘하는 게 단순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죠. 공감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화장품이 기회가 된다고 해서 해당 시장에 도전했는데 화장품을 한 번도 내 돈 주고 사본 적이 없다면 그건 분명 큰 문제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어떤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 무지했는데도 돈만 잘 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너무 단적입니다. 그 사람이 그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남 모르게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떤 자료를 살펴봤는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등등 복합적인 근거가 빠져 있어요. 아마 공감하지는 못해도 나름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그 시장을 이해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결국 브랜드의 팬을 만드는데 공감은 너무나도 중요한, 어쩌면 전부인 태도이기 때문에 저는 브랜드 오너라면 공감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그 어떤 마케팅 기법보다 팬을 만드는데 더 효과적일 거예요. 고객 여정이 셀 수도 없이 다양해졌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 구매 과정은 꽤나 단순합니다. 발견하고 탐색하고 고민하다가 구매하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구매 과정의 뼈대는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뼈대가 아니라 살이 다른 거죠. 저는 그 살의 품질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기획을 철저히 해서 페르소나를 잘 세워야죠. 공감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공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예를 들어 합리적 소비를 지향해서 애초에 의심이 많은 대상이 타겟 문화라면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구매하는 고객 여정 가운데 그들의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과정들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하다못해 홍보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작은 창업자 인터뷰라도 남겨야 하는 겁니다. 구매하기 전에 충분한 탐색 과정에서 신뢰를 미리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상세 페이지를 자극적이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미적으로 훌륭하게 만들 것인가? 혹은 아예 투박하고 인간미 있게 대충 갈 것인가? 등등 하나의 선택에도 선택지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많은 선택지 가운데 타겟 문화 사람들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하려면 공감 능력이 필수입니다. 이런 디테일은 타겟 대상에 대한 공감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감에서 나오는 디테일은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숨겨진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맞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공감 능력을 키워보세요. 현대 비즈니스, 현대 마케팅의 핵심은 공감 능력입니다. 요즘엔 브랜드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일의 핵심도 공감 능력입니다. 마케팅은 제품 출시 후가 아니라 제품 기획 전부터 행해지는 총체적인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의 핵심도 공감 능력입니다. 이건 훈련 팁인데요. 의도적으로 다른 세계관을 이해해 보려고 해보세요.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해 보겠다고, 공감해 보겠다고 선언해 보세요. 그 무리에 끼어보고 그들이 보는 컨텐츠를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 보고 그들이 싫어하는 걸 싫어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 과정이 여러 세계관에 반복되어 행해지다 보면 공감 능력도 사람과 사회 문화에 대한 통찰력도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공감 능력이 좋아진다면 타겟 문화 하나쯤 이해하고 디테일 발휘하는 거 어렵지도 않고 오히려 재밌으실 거예요. 그렇게 타겟 문화가 모여있는 곳에서 높아진 공감 능력으로 디테일을 발휘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브랜드에 진정한 팬 1000명이 생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시리즈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요. 이제 스터디한 파트 중 몇 개의 문장을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세스 고딘의 마케팅이다 책을 직접 구입해서 정독해 보세요.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경로를 찾아야 한다. 이 경로는 고객을 이끄는 일에서 시작된다. 케빈의 글을 인용하자면 1000명의 팬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진정한 팬은 당신이 만드는 모든 것을 사는 사람을 말한다. 당신에게 이런 진정한 팬, 열성 팬이 1000명 정도만 있다면 먹고 살 수 있다. 큰 돈을 벌지 못해도 만족한다면 말이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대량 판매 중심의 매스마켓이 아니라 소매, 무인 결제가 주를 이루는 마이크로 마켓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사라지면 아쉬워할 50명이나 100명을 확보하기 전에 익명의 대중을 기쁘게 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다. 할리우드가 열광하는 스타인 킴 카다시안과 그 자매들처럼 되는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소수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마케터에겐 또 다른 힘든 과제가 있다. 바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그들이 보는 거, 믿는 거, 원하는 것을 토대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그것이 여기서 옳다는 말이 지니는 뜻이다. 나름의 정체성, 욕구, 지식을 토대로 각자가 내린 결정을 본다면 모두가 옳다. 항상. 하지만 마케터는 공감 능력을 발휘하여 죄송하지만 이건 당신에게 맞지 않아요. 여기로 가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 중요한 작업에 전념할 자유도 얻는 법이다.